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송은재 KNN 방송 지금 방송위원이십니다. KNN은 부산 경남 방송이죠. 서울 취재팀장도 왔었고 그때 청와대 국회도 출입을 했고 정치경제부장 또 경남 취재팀장 정치사회부 기자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 취재 경력 32년, 송은재 국장님이 15년 했습니다. 예, 정치 쪽만 15년. 예, 정치 쪽만 15년. 30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32년을 전부 정치했으니 합하면 47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른바 윤석열 현상이죠. 예. 윤석열 현상인데 이 윤석열 현상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3위였어요. 예. 이낙연, 이재명이 공동 1위고 3위를 했는데 예. 일주일 사이에 물론 여론조사 기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다르니 조사 방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추세는 읽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1위로 올랐었습니다. 1위로 올라서고 특히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윤석열이 24.7%, 이낙연 22.2, 그 다음에 이재명이 18.4. 이낙연과 윤석열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해도 이재명과는 훨씬 앞서버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원인은 일단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먼저 윤석열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1위가 됐다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 1위가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정확하게 보수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 야권 쪽에서는요. 여권 쪽에서는 이제는 큰 방향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부장님께서 저하고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저는 한 다음 달쯤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제가 오랜만에 맞췄습니다. 가파르게 아마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역진될 거라고 아마 맞추신 거 축하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다음 달을 본 것이 지금 중도층의 결집, 보수층의 이 결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냐라는 걸 놓고 이 시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그 목마름이 간절하다. 그 간절한 정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마 1위로 금방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그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또 이건 앞으로의 전망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추세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1위가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여당이 또 이리 패면 펼수록 큰다라는 건데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 얘기도 있지만 반은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실정,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이것들이 있고 또 반은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뭐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당히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언론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메시지를 내거나 하는 그 타이밍을 잡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상대편인 추미애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반반의 그 서로 상승 효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표명하는 쪽에서는 그 반사체 이야기만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이 스스로 발광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친문 유권자와 반문 유권자가 좀 예상보다 빨리 서로 결집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를 하면은 친문 쪽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또 그 전에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수사하던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 지금은 임기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짠하고 등장해서 원전 수사를 하면서 지금 청와대를 겨냥해서 압박을 하니 결집될 수밖에 없고 그 친문 쪽에서 그리고 이 반문 쪽에서도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여기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이제 그렇게 빨리 구도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발광체냐 뭐 반사체냐 얘기해서 또 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크게 메시지를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그래서 이후에 신고 총장 이야기도 나왔죠. 예,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한 이후에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발광체라고 보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계속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3번, 인사권 뭐 인사 3번, 예.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 감찰은 4번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찰이나 수사 지휘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어떤 형태든지 수사를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또 예. 지난번 보셨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수사를 또 시도를 했고요. 예. 계속 수사로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맞짱을 뜬다. 예. 권력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런 것들이 움직여가는 부분이다. 단지 반사는 아니다라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이것을 좀 그 여론조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한겨레 리서치 조사를 예.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62%, 예.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는 62% 지지를 받은 거예요. 압도적인 것이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무당청에서부터도 23.7% 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문이 결집되는 그런 상황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양념으로 예.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싶어요. 지금 충청에서 33.8%나 받았고 예. 그 다음에 PK에서 30.4, TK에서는 그보다 아래인데 그러면 결국 충청 또 PK, TK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죠. 보수 예.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주자가 되면은 과거 DJP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 결합이었죠. 물론 거기서는 주자가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JP는 지원을 했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혹시 영남과 충청이 지역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래도 영남의 주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범야권의 단일 주자가 된다면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보시면 부울경의 그동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다.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많이 움직인 이유는 야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수도권도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PK와 대구 경북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 지금 윤석열 개인을 좀 보기는 그렇고 윤석열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네. 이 보수나 자유우파 쪽에서는요. 그런 결집 현상을 보였다는 거고 충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보수층이 강한 곳이죠. 네, 예. 근데 충청이 이제 뭐 반가르기 정도로 와 있었는데 네. 지난 선거에서는 원래는 사실은 그 대구 경북이나 이 PK 쪽과 흐름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 결합도 가능할 거고 또 충청 대망론이 올해 여러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반기문을 비롯해서 그 충청 대망론이 윤석열로 모이고 있다. 괜찮은 지구도 그리고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PK에서 올해 정치부 기자 생활하신 베테랑 정치부 기자 계시고 저도 TK에서 오래 했는데 예. TK, PK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 또 그전에 노무현 정권 또 그때 항상 갈라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예.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총선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예. 이 상황 같으면은 PK, TK가 영남이 또 하나로 예. 그 반문재인 정서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뭐 예. 그런 그 상황도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대구 경북에서 PK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보수 쪽 입장에서 네, 보면요. 네. 섭섭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뭐 배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과거부터 많았는데 뭐 정통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YS 때도 있었고 뭐 예, 우리가 예. 남이가 했다가 남이다 뭐 이런 일도 예,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지금 집권 여당, 네. 여당 쪽의 오랜 이 대권 구도인 이 영남 후보론, 호남 지지론 이걸로 내세울 만한 후보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 후보가 언제나 노무현, 문재인 다 부산 경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조국이나 지금 김경수인데 네. 조국과 김경수가 흔들리는 입장에서 네. 지금 맞바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예, 영남이 하나로 뭉치는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현상은 지난 총선에 이미 좀 보여줬어요. 예, 총선에서 그렇죠. 예, 대구 경북과 이거 저 부산 경남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등장이 그 충청까지 있는 저는 충청까지가 연결이 되면 강원까지도 굉장히 같은 흐름으로 가는 우리 그동안 선거를 보면요 그런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이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은 과연 윤석열 현상, 지금 오늘부터 조간들이 윤석열 현상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는 윤석열 신드롬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쨌든 그 현상 이런 것에 일면 토업으로 일간지가 그 세를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이 윤석열 현상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강한 주자가 나오기 전에는 윤석열 현상은 좀 지속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브로킹이 돼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윤석열 때문에. 그 브로킹에서 풀리는 국민의힘 주자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상황 변화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그 시점은 저는 아마 저기 내년 4월 재보선 전후 그리고 그 대선 D-1년의 내년 봄 3월 이 정도까지는 윤석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현상이라는 이름을 송국근의 혼술에서 가장 먼저 쓰시고 자주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일간지에서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김종인 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상당히 이렇게 이 행간을 읽으면 의미는 그래요. 지지율 1등을 한 건 조금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윤석열은 정부 사람 아니냐? 지지율 많다고 해서 야당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좀 삐딱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여당 안에서 1등이라는 얘기 아니냐. 예. 이것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누가 지금 정부 여당 주자로 생각을 합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설마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자기 구도대로 내년 12월 1일쯤 해서 자기 구도대로 야당에서 누구 한 명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하든지 보궐선거판을 엮어가 보겠다라는 구도에 윤석열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뭘 할 수가 없는 입지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지금 검찰에 걸려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원전이 지금 걸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핍박은 계속된다고 본다면 계속되면 계속된다고 본다면 이 구도가 계속되면 윤석열의 이제 반사이익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야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려가서 정체가 돼 있어요. 3%에서 5%에서 야당 후보, 야당 후보는 뭐 그만하게 컨트롤 기적이. 윤석열을 빼면 올라가느냐 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네. 현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이 되고 저는 아까 그 지금 이 현상의 원인이 어딨냐고 말씀하실 때 했는데 그 지지율을 저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느냐. 앞으로 상당히 급증할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거의 1강 2중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1강 2중. 지금도 이 격차가 이 추세대로라면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갤럽은 또 좀 다른 형식이 이제 조사 방법이 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 어쨌든 갤럽은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니 내일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추세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거 두고 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그냥 찍기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는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막 크는 거 이것은 절대 안 좋은 거죠 정권 입장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재개를 했는데 다시 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정말 문재인 그 청와대로 원전 수사 칼끝이 갈 텐데 가만 두고 놔둘까요? 제 생각은요. 먼저 두 번째 말씀하셨던 원전 수사 관련해서 왜 추미애가 또 그렇게 조자룡 흠칼 쓰듯이 쓰는 감찰권이나 수사지휘권을 왜 쓰지 않는지 수사지휘권 그렇죠. 쓸 것 같은 모양으로 갔어요. 흠집을 하나 잡아야 이 감찰권이나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당의 고발에 맞춰서 감사원에 자료가 오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대전지검장이 있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이두보. 예, 네. 이런 의혹을 썩 내면서 네. 저는 저러면 또 감찰을 하겠구나. 네. 뭐 감찰권 한두 분도 아니고요. 네. 뭐 그러니까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지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네. 원전은 정확하게 이거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가 건드리기에는 원전의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이 성격이요. 그동안에 라임 옵티머스나 또 저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르죠.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 원전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이 판을 흔들기도 청와대에서 든 사인이 시그널이 있기 전에는 흔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1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당의 평가가 물론 폄하하는 쪽입니다. 폄하하면서도 이거 지켜보는 고민거리가 이 윤석열이 1위가 됐긴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때인 40%대 네. 이걸 바치고 있는 이낙연과 이재명을 합하면 40%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여당에서도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느냐. 네. 이게 윤석열이 아마 지지율이 서로 이렇게 연동된다고 본다면요. 네. 윤석열 지지율이 30%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이강인 두 후보의 지지율도 움직일 것이다. 크게. 그런 상황이 오면 여당의 어떤 대책이 나올 거다. 네. 또 국정운영 방향의 이 틀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더 두고 보는 인내심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예. 것이 왜냐하면 지금 연말 연초에 개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정세균 그 총리도 기자들 간담회에서 뭐 한 두 번의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조만간. 예.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추미애를 재신임을 했지만 추미애를 내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제 판단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번의 자책골을 넣었죠. 추미애 장관이. 하나는 김경수 실형 2년 선고받았는데 드루킹 드루킹 처음에 시작이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결국 자살골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주 유력한 친문을 정말 애주중지하는 예. 김경수를 대선에 못 나오도록 만드는 결과적으로 이 해서 자책골을 내버렸고 이번에 특활비 예. 특활비 본인이 윤석열 특활비를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청와대 특활비 하자고 야당에서 막 들어오니 청와대 상당히 난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자책골이 있으니 추미애를 아마 이번 개각할 때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 퇴진시키는 예. 그것이 아마 친문이 생각하는 최고의 구도일 거예요. 두 사람 같이 내보내는 거. 그 가장 좋은 구도죠. 예, 그런데 아마 그것을 지금 추진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예. 좀 이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셨던 그 추미애의 실수 부분을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추미애가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리죠. 국무총리가 가만히 있게 뭐 하니까 뭐 한마디 했어요. 자기도 지금 대권에 생각이 있으니까. 예, 자숙하고 뭐 예, 윤석열은 자숙하라고 했고 추미애에 대해서는 좀 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말을 좀 뜯어보면 사실은 윤석열은 계속 자숙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뭐든지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예, 조금 이야기는 하지만 추미애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이승을 찾아라는 얘기하고 비슷하다. 추미애가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심하다. 여권에서도 예, 윤석열을 대항하는 모양새가 너무 좀 이 수준이 낮다. 예, 개인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고 하는 부분에 이성을 좀 잃고 있다. 이런 데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하셨던 대로 추미애와 윤석열을 같이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공수처가 떠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적인 형태가 오지 않는다면 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사표를 내면은 대통령이 시그널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윤석열이 안 낸다면은 추미애만 덜렁 또 지금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다. 이런 게 고민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게 고도의 정치 게임인 것이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 한 사람은 윤석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쳐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예. 윤석열 놔두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야당을 다 덮어버리고 있으니 야당을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윤석열이 결국 그 후퇴를 해버리면 야당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무난하게 또 정권 재창조를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예. 고도의 이 정치적인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음모론이 좀 근거는 약해도 예. 또 한번 들어볼 만한 재미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 음모론이 뜻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 둘을 놓고 지금 뭐 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게 또 한번 들어볼 만한 건데 예. 제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보여준 스타일상 이거를 정무적인 감각으로 전체 정치적인 큰 틀에서 국정의 큰 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정한 원칙에서 한치도 이렇게 바꾸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계속 지켜보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 목요일도 출연하실 텐데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되면은 또 뭔가 크게 변화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게 변화하고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는 현상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 아니냐, 결과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거에 현상 이야기 붙었던 게 뭐 안철수 현상, 뭐 반기문 현상, 예. 뭐 이런 이야기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변한 그 상황은 아마 다음 주에 또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다시 그 모시는데 지금 TV 송원재 TV, 예, 송원재 TV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거의 제가 보니까는 거의 매일 뭐 하루에 한 2건씩 이렇게 예. 다루고 계시니까 그 송원재 TV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이 고도의 정치 게임이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송원재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지금 밑에 나오는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예. 송국근의 혼술 보시고 그다음 송원재 TV 봐주시면 맞습니다. 저는 너무 짜고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